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권리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인천 영종도 소재 분양형 호텔에서 발생한 시행사와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시행사가 확정 수익금을 약속해서 호텔을 분양한 뒤에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분양된 객실을 가지고 관리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는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시행사 보유분이 신탁사에 신탁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소유주들과 함께 신탁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설득하고 시행사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고리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결정인데요.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채권자는 상대방이고요. 채무자는 관리단입니다. 저희는 관리단을 대리해서 방어하는 쪽에서 소송을 수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은 영종도에 위치한 지상 약 25층의 분양형 호텔입니다. 이 호텔 시행사는 분양 당시에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결국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각자 살 길을 찾으면서 여러 개의 운영사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안타깝지만 종종 일어나는 흔한 경우입니다. 호텔 운영사가 여럿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잘 운영되면 좋았겠지만 그 와중에 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단 명의로 어떤 관리업체와 결과적으로 무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업체는 특정 운영사 객실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고 객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시 공중파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을까 싶겠지만 의외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특정 관리업체가 특정 운영사와 결탁되어 있고 그리고 경쟁 운영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관리비를 안 냈다는 이유로 전기와 수도를 단전단수시키는 그런 업무 방해를 한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제대로 된 관리인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관리단 집회를 주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여러 건의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남 집합건물팀이 개입해서 적법한 추인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등기된 시행사 보유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는 관리업체 측에서는 다른 수분양자들을 내세워 추인 집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관리업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시행사 소유분에 대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때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보다 신탁자인 시행사의 의결권이 앞선다. 그런데 법무법인 강남이 주관한 관리단 집회에서는 신탁회사의 의결권이 앞서는 것으로 잘못 집계되었다 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보다 앞선다. 즉 위탁자인 시행사의 의결권 행사가 소유자인 신탁사의 의결권 행사보다 앞선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번 관리단 집회에서 이와 다르게 신탁사 즉 소유자의 의결권이 앞선다 라는 잘못 집계를 했다. 이런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업체의 주장이 모두 잘못되었고 저희 팀이 진행한 관리단 집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면 의뢰의 판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몇몇 변호사님들의 블로그에도 관리업체가 주장한 내용이 마치 법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기재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은 법원의 기존 하급심 판결들 여러 개 제시하면서 법원의 바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을 맡긴 시행사보다 우선적인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인데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이 사건 후속 집회에서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신탁계약의 대항력 등을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실상 당연한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에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보다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 판례 서실을 보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공용 부분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선임에 관한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여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거나 그 구분 소유자가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한 경우에까지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에 우선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역시 수차례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서 확인된 법리로서 아주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관리회사 측은 여러 군데의 법무법인을 동시에 선임하였는데요. 그 상대방 법무법인들은 모두 공을 들여서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법원의 판단은 사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데요. 사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탁해준 시행사와 신탁받은 신탁회사의 의견이 같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는 신탁회사가 시행사의 의견과 다르게 의결권을 시행사의 의견과 다르게 행사를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시행사는 A 방향으로 그리고 신탁사는 B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이렇게 의결권 행사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 팀이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신탁회사를 방문해서 이 호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래서 언론이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신탁회사로 하여금 시행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줄 것을 아주 절절하게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는 소유자들의 말을 수용을 해서 위탁자인 시행사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는 법률적인 판단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표를 얻어낼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